예, 태풍 다나스가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태풍이 남부지방을 관통할 것이라는 예보였는데요. 태풍이 전남 해안에 상륙한 뒤에는 빠르게 약화할 것이라는 새로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자세한 태풍 상황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태풍 다나스 빠르게 북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태풍 어디까지 좀 올라왔고 세력이 어떤지 좀 짚어보죠. 예. 네, 오전 10시 기준으로 태풍 다나스는 이 목포 남서쪽 약 한 7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북상 속도는 시속 한 20km 안팎으로 지금쯤이면 아마 목포 인근 해안 상륙을 앞두고 있다, 상륙에 예. 임박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 북상 중에 세력이 조금 약해졌는데 중심 기압은 990헥토파스칼 안팎, 이 최대 풍속은 이 초속 한 20m의 비바람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태풍 중심과 가까운 제주와 이 전남, 이 광주 지역에는 태풍 경보가 발령됐고 이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는 영남 지역은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예. 특히 이 부산에는 강풍 경보가 내려졌고 이 울산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가 돼 있습니다. 일단 뭐 태풍이 북상하기 전에 장마 전선이 이미 한반도에 북상을 하면서 이 제주와 남부 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렸었는데요. 예. 이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제주에는 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990mm, 그러니까 1,0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고, 엄청 왔군요. 예, 순간 초속 한 30m의 돌풍도 관측이 됐습니다. 그 밖에 남해안 지역도 200mm 안팎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세력이 조금 약화되긴 했지만 이 네. 태풍이 남겨놓은 비구름 그리고 태풍이 끌고 온 이 많은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돼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남해안 지역으로는 한 20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당초에 태풍이 남부지방을 관통할 거라는 예보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태풍이 예상보다 빠르게 내륙에서 소멸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초 태풍이 남부 지방을 관통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면서 이 많은 피해가 우려가 됐었는데요. 예, 예. 현재는 뭐 태풍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 태풍이 이 세력이 많이 약화가 됐고 특히 이 밤 사이에 제주 남쪽에 이 차가운 바닷물 바다를 지나면서 예. 세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때 열적 에너지가 많이 감소가 됐고 또 태풍이 내륙으로 북상을 하게 되면 육상에서 마찰이 커지기 때문에 바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세력이 약화됩니다. 따라서 아마 지금 태풍이 11시 전후로 해서 이 전남 해안에 상륙을 한 뒤에는 정오 무렵에는 목포 인근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가 되면서 예. 더 이상 태풍으로서의 지위가 잃게 되고 소멸 단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해수 온도가 좀 차가웠던 게 태풍 위력을 좀 줄여게 됐던 주요 네. 원인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작년 이 솔릭을 좀 떠올려 보면 예. 이 솔릭도 이 제주에 접근할 때 굉장히 강력한 위력을 그렇죠. 보였었거든요. 근데 제주를 지나면서 이 찬 바다를 지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세력이 약해졌고 막상 내륙으로 들어왔을 때는 뭐 봄바람이 불 정도다. 뭐 그렇죠. 살랑살랑 바람이 불었다. 뭐 맞아요.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로 굉장히 뭐 약한 태풍으로 한반도를 지나간 예. 경우가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 기상청이 태풍이 조금 더 북상을 해서 충청 지방을 지날 것이다 이렇게 예보를 하기도 했었는데 미국이랑 일본 기상청 예보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뭐 최근에 태풍이 북상할 때 많은 분들이 미국과 일본 기상청 예보를 많이 같이 좀 살펴보시는데요. 그렇죠. 일단 뭐 이번에도 한미일 태풍 진로가 좀 다르게 전망이 됐었습니다. 일단 뭐 한국 기상청은 태풍 다나스가 남부 지방에 상륙을 해서 뭐 지금은 예보가 수정이 됐지만 남부 예. 지방을 관통할 것이다 뭐 이렇게 당초에 예보가 했었고 네. 미국과 일본 기상청 같은 경우는 태풍이 조금 더 북상을 해서 이 충청 서해안, 뭐 태안반도나 경기 서해안으로 상륙을 한 뒤에 충청 내륙이나 경기도 수도권을 지나서 강원도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뭐 미국과 일본 기상청은 이제 뭐 서해안으로 예. 지금 상륙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미일 기상청이 예보를 좀 서로 다르게 내놓는 것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을 좀 서로 다르게 예측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태풍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북상을 하기 때문에 북태평양 세력이
좀 확장했거나 수축하는 거에 따라서 태풍 진로가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 기상청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이 좀 약할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태풍이 남부지방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을 했던 것이고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이 좀 더 강해서 이 태풍을 좀 더 중부지방으로 밀어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누가 더 이제 맞았어요? 한국 기상청이 조금 더 좀 현재 진로에 정확했군요. 가까운 예. 곳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일단 뭐 어느 기상청이 맞았냐를 좀 논하기보다는 사실 뭐 여러 국가의 예보를 참고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방지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예.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좀 대비를 잘 하자 뭐 예. 이런 것으로 뭐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느 기상청이 더 맞았냐보다는 이제 앞으로도 이런 것을 좀 잘 참고해서 참고를 하고. 그리고 또 예. 태풍이 아직 상륙을 하고 있고 비바람이 완전히 한반도를 물러나기 전까지는 좀 계속해서 염두를 예. 해두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번 태풍 다나스는 많은 비를 동반하는 것이 특징일 텐데요. 내일까지도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예.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많은 분들께서 미리 뭐 이미 아셨을 수도 예. 있겠지만 이 태풍 다나스는 많은 비, 그러니까 강풍보다는 비를 많이 동반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장마 전선과 태풍이 한반도 상공에서 합쳐지면서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많았었는데요. 이 따라서 지금도 이 태풍이 세력은 약화되고 있지만 예. 이 태풍이 몰고 온 열대 수증기가 여전히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곳곳에서 많은 비가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따라서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상당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에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가정에서는 담장에 균열이 있는지 예. 또 무너져 내릴 가능성은 없는지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만약에 길에서 물이 차오를 경우에는 고압 전선이나 가로등 뭐 이런 데는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고 그렇죠. 또 뭐 해마다 여름철에 이제 사고가 나는데 예. 계곡 같은 곳에는 물이 순식간에 불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절대로 섣불리 건너려 하지 말고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피한 뒤에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태풍 세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태풍은 태풍입니다. 그렇죠.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간판 등이 날아가지 않도록 좀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가정에서는 이 창문 등이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창문의 잠금 장치를 충분히 해서 창문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좀 창문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예.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뭐 그 매년 여름마다 그 태풍 앞에 숫자가 붙잖아요. 뭐 9호 태풍, 10호 태풍 하는데 지금 이게 5호 태풍이기 때문에 8월과 9월에 앞으로 한반도의 태풍이 얼마나 더 지나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올해는요. 뭐 참 어렵긴 네. 합니다만. 네, 뭐 굉장히 어려운 예. 예측인데요. 예. 일단 뭐 기상청 장기적인 전망에 따르면 예. 이 올여름 태풍은 11개에서 13개 정도가 발생을 해서 네. 이 그 가운데 1개에서 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1개가 북상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1개에서 많게는 2개 정도가 여름철에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최근에 여름 태풍도 여름 태풍이지만 가을에 발생하는 태풍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년 콩레이도 그랬었고 2016년 차바도 그랬듯이 이 10월에도 한반도에 태풍이 북상을 할 언제도 수가 올수 있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죠. 예. 이 가을에도 좀 태풍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고 예. 또 최근에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서태평양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지역 인근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상당히 상승해 있습니다. 지금 태풍 다나스는 제주 남쪽의 차가운 바다를 만나면서 세력을 좀 약해졌는데 이 서태평양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태풍이 뜨거운 열대 수증기를 공급을 받으면서 세력이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북상하는 태풍들이 더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예. 특히 7, 8월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입니다. 네. 이 물은 공기보다 천천히 데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9월과 10월에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북상하는 태풍들이 상당한 위력을 떨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가을까지는 이 태풍 대비를 좀 잘 할 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태풍 피해 없도록 기상 정보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날씨 정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